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법세입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이밍 에피셀리얼 튜머에서 수술 전에 네오드주번트 케모라디오세라피를 한 그룹과 네오드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한 그룹을 비교한 것에 대한 발표입니다. 사이밍 에피셀리얼 튜머는 안티리어 메디아스티넘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프라이머리 말리그넌시로서 사이모마, 사이믹 카시노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서저리가 주 치료가 되고, 대부분은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드밴스 스테이지 사이밍 에피셀리얼 튜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 단독만으로는 완전히 절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멀티모달리티 스트레티지를 한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의 가장 최신 버전에 따르면 사이믹 튜머가 의심될 경우에 로컬리 어드밴스드 언리섹터블이 의심될 경우에는 일단은 바이옵시를 시행하고 경험이 많은 토라식 서전의 판단하에 포텐셜 리섹터블 한지를 결정하여서 포텐셜 리섹터블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케모세라피를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리섹터빌리티를 평가하여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 수술 전 인덕션 테라피의 메인스트림은 케모세라피 단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몇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들이 네오드점 테라피에 RT를 결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높은 R0 익셉션 레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개수가 많지가 않고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 환자의 샘플 사이즈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매우 적으며 어, 전반적으로 사이밍 에피셀리얼 튜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 어드밴스 스테이지는 더 적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본질적으로 부족한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오드주번트 CCRT를 했을 경우에 R0 레이트가 80% 전후에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오드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했을 때 보통 R0 레이트를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0에서 70%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좀 더 높은 R0 레이트를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인덕션 케모 라디오세라피와 인덕션 케모세라피를 한 환자들을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여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3년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결국 저희 과를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좀 제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모두 네오드주번트 CCRT 또는 네오드주번트 케모세라피를 받았던 환자들이고 레지멘은 CCRT 경우에는 타원에서 전원이 오거나 그런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44그레이 RT와 시스플라틴 5사이클의 조합이었고 네오드주번트 케모세라피 같은 경우는 CAP 레지멘으로 4회 정도 보통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익스클로전 크라이테리어로는 리커드 사이믹 에피셀리얼 튜머에 대해서 수술한 경우들은 제외하였고 수술을 받았지만 인시저널 바이옵시 등처럼 큐레이티브 인텐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덕션 테라피와 수술 사이의 간격이 매우 길어진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8명의 환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66명의 환자들이 인덕션 케모세라피를 받았던 그룹이고 32명의 환자들이 인덕션 케모 라디오세라피를 받았던 그룹이었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두 군간의 데모그래픽, 라디올로직, 패솔로직 데이터를 보고 오버롤 서바이벌 및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보는 거였습니다. 스튜던트 T 테스트 및 카이스케어 테스트, 피처스 이그젝트 테스트 등을 시행하였고 서바이벌 관련해서는 카플란마이어 커브 및 로그랭크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며 관련된 그 요인들을 보기 위해서는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을 시행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페이션트 데모그래픽스를 보겠습니다. 두 군 다 환자군 모두 나이대는 50대로 비슷하였고 성별 및 코모비디티 동반 여부, 스모킹 히스토리 및 MG의 경우에는 이제 네오드주번트 케모세라피 한 그룹에 다 몰려 있긴 했는데 이게 피밸류상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MG FA로 이제 MG의 그 시비리티를 그레이딩한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분포를 보였었고 아세틸콜린 안티바디 리셉터 타이터 및 매스 사이즈, SUV 맥스 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이믹 카시노마의 분포가 좀 달랐는데
네오드주번트 케모 라디오세라피 한 그룹에서 약 2배 정도 62.5% 정도로 더 많았었고 컴플리트 디섹션을 한 비율을 봤을 때 네오드주번트 케모세라피 그룹이 77% 정도 됐고 케모 라디오세라피 그룹이 93% 정도로 두 군에서 유효한 차이가 났습니다. 클라비안 딘도 그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고 큰 차이는 없었으며 WHO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네오드주번트 케모 라디오세라피 그룹에서 하이 그레이드인 B3가 유의하게 좀 높은 모습을 보였고 패솔로직 TNM 스테이징을 보면은 이 경우는 오히려 케모세라피 그룹이 약간 높았습니다. 어드주먼트 라디오세라피는 인덕션 케모세라피 한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마사카코 코가 스테이징을 봤을 때도 네오드주먼트 케모세라피 그룹이 좀 더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롤 서바이벌을 보면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고 메디안 팔로업 듀레이션은 케모세라피 그룹은 40개월 정도 됐으며 케모 라디오세라피 그룹은 21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메디안 오버롤 서바이벌 그룹은 두 군 다 도달하지 못하였고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봤을 때 메디안 팔로업 듀레이션이 각각 18개월, 13개월 정도 됐었으며 메디안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기간은 네오주먼트 케모세라피 그룹은 39.8개월이었고 케모 라디오세라피 그룹은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버롤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유니베리트 아날리시스를 시행하였을 때 클라비안 딘더 그레이드 3 이상의 컴플리케이션을 보이는 경우와 컴플리트 리섹션을 하거나 하지 못했을 때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었고 0.1 미만의 차이 피밸류를 보여서 멀티베리트 아날리시스에 포함이 됐었고 컴플리트 리섹션이 끝까지 0.05 미만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봤을 때는 컴플리케이션 그레이드 및 컴플리트 리섹션 여부 그리고 이제 패솔로직 TNM 스테이지 및 마사카코 코가 스테이징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멀티베리트 아날리시스는 마사카코 코가 스테이징 및 컴플리케이션 그레이드가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네오드주먼트 컨커런트 케모 라디오세라피 그룹은 네오드주먼트 케모세라피 그룹보다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도 좀 더 나은 알지로 리섹션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모마나 사이믹 카시노마 수술을 보면은 이제 메인 매스를 제거한 이후에 그 이후에 리커하는 경우들을 보면 렁이나 플로라에서 리커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여러 차례 수술을 통해서 절제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프라이머리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RT를 네오드주먼트 케모세라피에 추가한 거는 알지로 리섹션 레이트를 높였고 이건 그 오버롤 서바이벌의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로 나왔습니다. 네오드주먼트 케모 라디오세라피 그룹은 하지만 알제로 레이트가 더 높긴 했지만 그게 이제 서바이벌의 차이로까지 연결되진 않았는데 아마 그러한 이유로는 제 생각에 일단 사이믹 카시노마 여기서 제시할 땐 묶어서 제시하긴 했지만 사이믹 카시노마 및 B3 사이모마의 비율이 많이 높고 그리고 네오드주번트 케모 라디오세라피 그룹이 아무래도 최근 4년 내에 좀 집중되어서 최근에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팔로업 타임이 길지 않은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긴 팔로업 타임과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분석에서는 포함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 RT를 추가하는 게 톡시시티가 이제 관건이 돼서 결국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까지 포함하여서 추가적 연구가 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플래닝되고 짜여진 연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에서 박성현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알제로 리섹션 레이트가 RT를 애드했을 때도 올라가는 거 잘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포텐셜리 리섹터블한 환자가 실제로 네오주번트라고 리섹터블한 범위 내로 들어오는 레이트 그러니까 수술 전에 네오주번트를 하고 나서 리스폰스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추후에 연구를 할 때 포함할 얘기인데 그 데이터가 일부만 있어서 아직 다 포함을 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네오드주번트 트리트먼트 이후에 수술 전에 뭐 리시스트 크라이테리아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또 영상학적으로 이제 포텐셜리 리섹터블 한지가 변화가 있는지를 추가를 해서 하는 게 뭐 훨씬 더 좋은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관련 그런 걸 찾아봤을 때 물론 이게 알제로 레이트가 올라가는 게 결국 이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베슬들을 근접하거나 그런 경우들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런 뭐 아티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뭐 일단 아직은 케모세라피가 일단 주로 하고 있고 RT를 추가하는 거는 뭐 톡시티나 그런 위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그 메이저 베슬에 근접하거나 그런 경우에 좀 더 하면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면은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에서 네오주번트를 정할 때 네. RT를 넣을지 안 넣을지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 있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큰 혈관에 대한 침범이나 싸고 있어서 그 좀 더 포텐트한 네오주번트 레지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RT를 애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케모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아무래도 CCRT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전보다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그런 크라이테리아로 보는 결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감사님 확실하게 모셨나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오주번트 케모세라피하고 CCRT하고 저 인디케이션 차이가 나는 거는 스테이지 4 플루랄 시딩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케모세라피를 합니다. 그거는 시딩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이믹 카시노마는 보면은 CT에서 보면은 메이저 베슬의 인필트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플레인도 안 보이고 이게 리섹터블 할지 굉장히 퀘스천어블 환자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CCRT를 주로 합니다. 케모에서 되게 그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런 대비 차이가 좀 난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T 스테이지가 너무 어드밴스돼서 리섹터빌리티가 굉장히 의심될 때는 CCRT를 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림프노드나 플루랄 메타스타시스가 있어서 시스테믹 디지즈인 경우가 강력히 의심될 때는 케모세라피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인디케이션은 다른데 그래도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내봤습니다. 네. 네. 네, 서울 아산병원 윤주광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리미테이션으로 잡으셨는데 환자군의 수가 네오어즈먼트 CRT가 아마 최근 4년 내에 많이 됐다 보니까 네. N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환자들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에서 네. 데이터가 매추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바이벌을 비교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네. 그걸로 해서 컴플릿 리섹션이 결국에는 멀티베리어블에 나온 인자이고 컴플릿 리섹션이 RT를 추가한 그룹이 많기 때문에 RT가 도움이 된다는 식의 결론을 가는 데는 아직 좀 성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결국 박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CR 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튜머 볼륨이 얼마큼 줄어드는지에 봐야 되고 각 군에서 치료했을 때 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톡시시티가 얼마나 생긴지에 대한 것까지를 끊어서 해주셔서 그쪽으로 해주시는 게 더 데이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주적 감사드립니다. 네. 네, locally advanced thymic epithelial tumor 같은 경우에 네오 어드밴스 세라피가 굉장히 수술을 할 수 있게끔 그 크라이테리아로 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이 CCRT 네오어드밴스 키모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한 지가 지금 서울대 4년 전부터 하셨다고 하셨죠? 아마 네. 2018년, 19년 그때부터 아마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논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조금 매추레이션 더 되면 좋은 결과를 또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